안녕하세요.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자동화란 무엇이고 그걸 대표님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케팅 자동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마케팅 자동화 적용 방법, 즉 강의 판매, 건기식 판매, 부동산 분양, 보험 설계를 기준으로 마케팅 자동화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표님께 맞는 마케팅 자동화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자동화란 무엇인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자동화란 마케팅 업무를 사람 대신 시스템이 대신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DB가 접수되면, 즉 고객의 연락처가 접수되면 그 DB에게 며칠 동안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다음 그 고객이 자발적으로 대표님께 문의를 하도록 만들어서 대표님께서 세일즈를 하는 방식을 마케팅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문의가 접수되었을 때 자동으로 그 고객에게 문자가 발송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문의가 접수되었더라도 그 고객에게 답변을 해주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객이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의 문의가 접수되었을 때 자동으로 그 고객에게 문자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객에게 대표님께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내해 주면서 고객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업무를 사람 대신 시스템이 대신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마케팅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자동화의 핵심은 해야 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더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마케팅 자동화를 보실 땐 마케팅 자동화는 이러한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각 사업에서의 마케팅 자동화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즉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의 마케팅 자동화 적용 방법,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 부동산 분양의 경우의 적용 방법, 보험 광고의 경우의 적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판매업입니다. 강의를 판매하는 건 보통 판매 구조가 SNS 광고를 통해서 DB를 모으고 그 다음 오픈톡방에 사람들을 모아서 웨비나나 1대1 세일즈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의 핵심적인 문제는 DB가 수집된 이후 웨비나를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객들의 구매 니즈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웨비나를 참석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웨비나에 참석을 했더라도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핵심적인 문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오픈톡방에서 웨비나의 구매 니즈를 높이지 못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께서 웨비나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상품을 원하는 방향으로 오픈 톡방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톡방에서는 이러한 대표님의 상품을 원하도록 만드는 대화 내용이 아닌 그냥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는 내용 혹은 대표님의 상품에 반대되는 내용의 대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픈 톡방에서 웨비나의 구매 니즈를 높이지 못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강의 판매업에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화 전략으로 DB가 수집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당 고객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SNS 광고를 통해서 DB가 수집되었을 때 그 DB에게 자동으로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드는데, 이 정보성 컨텐츠에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1일차에는 문제 해결 사례를 보내서 고객으로 하여금 여기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구나, 그럼 나도 여기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2, 3, 4일차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 즉 무료 자료에서 공개했던 내용을 보내주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고객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자체를 대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고객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실마리를 얻게 되면서 웨비나에 참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웨비나에서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기 웨비나에서 알려주게 되고 웨비나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이 상품을 구매하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이로 인해서 웨비나에 참석할 확률과 웨비나에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전부 다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의 마케팅 자동화 전략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네,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에 마케팅을 어떻게 자동화하면 되는지 안내 드렸고, 그럼 이어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에 마케팅 자동화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건기식은 보통 SNS 광고나 SNS 오가닉 채널을 통해서, 즉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등을 통해서 DB를 수집하고 그 다음 이 DB에게 1대1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는 DB가 수집되었더라도 고객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전화를 받더라도 구매 니즈가 낮아서 세일즈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비용을 아무리 많이 써서 DB가 수집되었더라도 그 DB들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의 근무 동기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DB가 연락을 잘 받아야 되고 그 연락을 받은 DB가 대표님의 상품을 잘 구매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동화 전략은 DB가 수집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당 고객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절 영양제를 대표님께서 판매를 하고 있으시다면 저희의 영양제를 드시고 관절이 좋아져서 아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걷게 된 70대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주제를 던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관절이 좋아지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말을 해서 이 고객으로 하여금 내가 이 영양제를 먹으면 나의 관절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든 상태로 대표님께서 전화를 해야지 이 고객들이 대표님의 전화를 잘 받게 되고 그 다음 전화를 받은 다음에 대표님의 상품을 잘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세일즈 인력의 근무 동기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퇴사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동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에 마케팅 자동화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럼 이어서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에 마케팅 자동화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보통 판매 구조를 SNS 광고를 통해서 DB를 수집하고 그 다음 이 DB에게 1대1로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는 DB가 수집되었더라도 고객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전화를 받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인 모델하우스에 오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델하우스에 왔더라도 고객이 상품에 대한 니즈로 방문한 게 아니라 세일즈 담당자의 말에 의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화 전략으로 DB가 수집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당 고객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문제가 해결된 사례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투자용으로 분양을 받는 건지 거주용으로 분양을 받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걸 분양받는 고객이라면 이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투자로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사례를 열심히 말해주고 그러한 이익을 보려면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로 이익을 본 사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난 지금 투자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 투자를 하기 위한 부동산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 되면 내가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안내하게 되면 고객은 그 기준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품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고객을 설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거주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말해주면 되고, 네, 그 다음 이 아파트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내가 가족들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객이 전화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전화를 받은 고객에게 모델하우스에 오게 만드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되고, 그 다음 모델하우스에 온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계약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할 때
투자를 하기 위한 부동산 선택 기준, 그 다음 거주를 하기 위한 부동산 선택 기준,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고객 설득 과정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만 이 부동산이 현재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스스로에게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이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들어야지 고가의 상품에서는 세일즈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마케팅을 자동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에 마케팅 자동화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 마케팅을 어떻게 자동화하면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판매 구조가 SNS 광고를 통해서 DB를 수집하고 그 다음 1대1 세일즈를 통해서 이 고객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끼 상품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들고 계신 보험이 보험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험비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보험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는 DB가 수집되었더라도 고객이 상담사에 대한 의심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연락처가 수집되었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보험을 잘 들고 있는데 자기 이득 때문에 보험을 괜히 다시 가입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마케팅을 할 때 DB가 수집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당 고객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를 발송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문제가 해결된 사례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하는 것인데, 즉 이의 경우에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제로 비용이 절감된 사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DB가 접수되었을 때 맨 처음에 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안내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나도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내고 있는 보험비를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사례에서는 60대 은퇴자들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한 보험비 절감 사례, 혹은 20대 사회초년생들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한 보험비 절감 사례,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중점으로 안내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나도 여기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면 내 보험비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비를 줄이는 방법, 즉 보험 리모델링으로 보험비를 줄이기 위해선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하게 되면은 고객은 나도 보험비를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보험비를 줄이기 위해선 이런 것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은 대표님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가 수집되었을 때 고객이 대표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문제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DB가 수집되었을 때 이 고객에게 연락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 이 DB가 수집된 고객에게 대표님께서 세일즈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보험을 판매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마케팅을 자동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보험을 광고하는 경우에 어떻게 마케팅을 자동화하면 되는지 안내드렸고,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는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저희 경우에는 상황이 약간 다른데 저희 경우에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나요?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케팅 자동화라는 것이 업종에 따라서 방법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고 대표님께서 판매하고 계신 상품에 따라서 방법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업종과 상품에 따라서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마케팅을 어떻게 자동화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마케팅 자동화 구현 방법 질문하기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라도 대표님의 상황에서는 마케팅을 어떻게 자동화하면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서 안내드렸지만 사실 마케팅의 경우에는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자동화를 해야지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더 구매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마케팅 자동화 구형 방법 질문하기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는 대표님께서 현재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